안녕하세요. 스카이 윤쌤 영어입니다. 오늘은 작년 수능 영어 어법 문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 했듯이 6월과 9월 모평에 나온 어법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작년 수능 문제도 출제에 참고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29번 문제 봅니다. 자, 첫 번째 프로듀싱에 밑줄이 쳐 있죠. 앞에 보세요. 콤마 프로듀싱. 자, 콤마 다음에 ing가 오면은 계속적 용법의 분사 구문이죠. 흔히 해석을 그리고 뭐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게 뭐 그리고인지는 뭐 그러나일 수도 있고 뭐뭐라면 조건일 수도 있고 때문에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굳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확히 해석하려면 구분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수능이 시간이 상당히 모자라죠. 영어가 항상 모자라요. 1등급도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빠른 해석을 위해서 그리고 뭐뭐한다 이렇게 뭐 동시동작 또는 부대 상황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컴마 producing two daughter cell. 자, 그리고 낳는데 두 개의 딸 세포를 낳는다 이런 얘기죠. 자, 주어를 보면 a cell is born. 자, 하나의 세포는 태어나는데 as a twin 쌍둥이로서. 그 다음에 뭐뭐 할 때 when is mother cell divide. 자, 그것의 엄마 세포가 분열할 때 하나의 세포는 쌍둥이 세포로서 태어난다. 그리고 만들어낸다. produce two daughter cell. 자, 두 개의 딸 세포를 만들어낸다. 그런 의미로 콤마 다음에 ing 썼어요. 그리고 뭐뭐하다. 여기서는 진짜 그리고 뭐뭐하다가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2번에 was에 밑줄 쳐 있죠. 자, 우리가 보통 비동사에 밑줄이 쳐 있을 때는 단수냐 복수냐 또는 현재가 맞냐 과거가 맞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 단수 복수도 많이 나오고 현재가 맞냐 과거가 맞냐 시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앞에 as가 있죠. 자, 여기 as. 그래서 저 콤마 다음에 보면은 it grows. 자, 가까이의 것들은 성장한다, 커나간다. until 뭐뭐 할 때까지 it becomes as large as the mother cell was. 자, 그래서 as 안에 들어가는 게 요 large고 as의 동등비교로 하죠. 자, as가 뭐뭐와 같은 무엇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정확히 해석하면 요때 as는 접속사입니다.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요 as는 뒤에 있는 부사나 형용사를 꾸미는 똑같은 정도로 large 크다란 얘기죠. 그래서 엄마 세포가 컸던 것처럼 똑같은 정도로 크게 될 때까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as 뒤에 거는 접속사, 앞에 거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정도로라는 부사예요. 정확히 이번 기회에 알아뒀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요 다음에 was니까 was 다음에 생략된 게 large. 그래서 과거의 엄마 세포가 컸던 것만큼 똑같은 정도로 크게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엄마 세포니까 과거에 was 쓴 거 잘 썼다고 보여야겠어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위로 좀 올려야 되겠나? 올려서 합시다. 그렇지. 자, 조금 지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differentiated. 자, 앞에 보니까 and가 나와 있네요. 잠깐만요. and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끊어서 볼까요? Its metabolism shift
as it either prepare to divide or matures. 자, 여기 보면은 as라는 접속사가 있고, 왜 이러지? 아니. 자, as라는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either A or B, either or라는 연관 접속사, 상관 접속사가 있네요. 그래서 그 prepare to divide, 자, 분열하는 것을, 나눠지는 것을 준비하거나 또는 성숙한다 이거죠. 그리고 differentiated into specialized cell, 어전 특화된 세포로 differentiate, 분화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either A, either prepares or matures and differentiates. 요 s가 붙은 거는 요 matures와 같은 의미고, 여기 s가 붙은 이유는 prepares. 자, 주어가 it,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준비하거나 또는 성숙하거나 그리고 분화된다. 그런 의미로 either A or B에서 either 다음에 prepares에 대응하는 말로 matures, 그 다음에 and가 있기 때문에 matures and differentiates, s가 다 붙은 겁니다. 그래서 병렬 관계 either A or B, 자, 그런 식으로 병렬 관계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이제 정답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What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 should be complex. 여기가 주어고 would not be surprised. 자, 놀라운 것이 아닐 게다. 놀라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what 다음에 보세요. 자, what이 의문사와 관계대명사인데, 이때 의문사는 무엇, 이렇게 뒤에 이렇게 의문사로서 뭐 퀘션 마크가 붙고 무엇이라는 그런 의미고, 또 하나는 what이 관계대명사로서 뭐뭐하는 것, 즉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what이죠.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뭐 중학교 때도 잘 나오고 고등학교 때도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what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 근데 what도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뒷문장에서 명사가 빠져 있어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would가 본동사고, 그래서 셀 메타볼리즘, 어떤 세포의 어떤 물질 대사, 밑에 메타볼릭 물질 대사라는 얘기는 세포의 어떤 물질 대사와 구조는 should be complex, 복잡해야만 한다. 자, 뒤에서 완전한 문장이 왔죠. 셀 메타볼리즘 앤드 스트럭처, 주어 should be complex, 복잡해야만 한다. 명사가 빠진 게 없죠. 따라서 관계대명사 what은 쓰질 못합니다. what도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서 명사가 하나 빠져 있어야 돼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돼요. 빠진 게 없죠.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 should be complex. 완전한 문장이 와 있네요. 따라서 이때는 what을 쓸 게 아니라 접속사 that을 써야 됩니다. that 블라블라블라. 이게 접속사일 때 that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죠. 접속사니까 접속을 시켜주는 거니까 단지.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뭐 보어, 수식어가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뭐뭐라는 사실은 또는 뭐뭐라는 것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뭐라는 것은 또는 뭐뭐라는 사실은, 두 가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셀 메타볼리즘과 그 다음에 스트럭처가 복잡해야만 한다는 사실은 would not be surprising, 놀라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때 what이 아니라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접속사 that, 뭐뭐라는 것, 뭐뭐라는 사실은 의미로서 주어 자리에 오는 접속사 that이죠.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that이 여러 가지 쓰인다는 거 거기서. 자, 그 다음에 each responsible for a distance. 자, responsible에 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자, 이건 앞문장을 좀 보여야 돼요. 옆에서부터. Even the most complex cell, 심지어 가장 복잡한 세포는 has only small number of parts. 자, 단지 조그마한 부분의 조그마한 수, 파트들의
조그만 수, 작은 수를 가지고 있다. 콤마 each responsible for a distance. 그리고 가까이의 것은 distinct, 아주 특별하고 well defined, 잘 정의된 어떤 세포 생명이죠. cell life. 세포 주기라고 해도 좋고, 세포 주기에 잘 정의된 측면을. 자, 그래서 요 well defined는 distinct와 서로 이렇게 병렬이 되는 관계네요. 자, 뚜렷하고 잘 정의된 측면이 있다. 근데 각각의 것들은 어디에 책임이 있다? 자, 그래서 이게 보일려는 모르겠는데, 자, each 다음에 우리가 완전한 문장으로 이루려면 each 다음에 뭐가 is, was, were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아니, 이제 were는 안 되겠네. each니까. 단수형사 each, is 이런 식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게 완전한 하나의 문장과 문장이 이어졌으면은 접속사 and 이렇게 이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and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 자리에. 근데 and가 빠지고 접속사 빠지고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is를 being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주어 each 가까이 것들은 자, 요거와 요 주어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컴플렉스라고 요 each가 주어가 틀리죠. 그러니까 주어는 살려주고 is를 being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사 구문에서 being과 having be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요 being이 생략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서 분사 구문에 being이 생략된 형태다라고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아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each 다음에 being responsible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자, 접속사도 도망가고 우리가 분사구문 만드는 거 많이 연습을 하죠. 접속사 생략, 주어가 같으면은 주절의 주어와 같으면은 그것도 생략. 근데 여기서는 더 컴플렉스라고 each하고 같지가 않으니까 살려둔 거고 그 다음에 동사를 ing 비동사일 경우는 뭐 being으로 보통 바꾸죠. 그래서 여기서 each는 살아있고 being 이렇게 쓰는 건데 분사구문에서 being과 having be는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 being이 생략된 형태입니다. 따라서 each responsible for distinct blah blah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형태가 되겠어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형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은 또 정답이 1번, 2번, 3번, 4번이 정답이었네요. 4번이 What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 should be complex. 자, 그래서 요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명사가 들어가 있어서 뒷문장이 명사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오면은 관계대명사가 맞는데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때는 접속사 that을 써야 된다. 뭐뭐라는 것은, 뭐뭐라는 사실은 would be not surprising. 놀라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년 수능에서 자, 관계대명사 what을 쓰는 게 아니라 that을 써야 된다. 자, 요게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올해 6월 모평에서는 뭐가 나왔죠? which. 요 관계대명사 which에다 밑줄 그어놓고 물었죠. 근데 which 뒷문장에 완전한 문장이 왔죠. 빠진 게 없는, 명사가 빠진 게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게 틀리고 요때 whose 그것의 뭐 리드미컬한 시간이 뭐 어쩌하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이제 which보다는 그 whose를 써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9월 모평에서 뭐가 나왔죠? learn 동사가 문장 맨 앞에 튀어나오고 자 밑에 requires 기억나세요? requires 요구한다. 따라서 이게 본동사이기 때문에 요 동사는 learn이 아니라 주어 역할하는 동명사 learning이나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to learn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예상컨대 요 9월달 요런 형태 동사가 주어 자리에 있으면 learning이나 to learn을 바꿔야 된다. 이게 가장 출제 경향이 높아요. 그리고
which나 what 관계대명사에 관한 거는 작년에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예상은 그렇게 합니다. 자, 세 가지 모두 다 알아두길 바래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빈칸 추론 문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서와 삽입 문제가 조금 요령을 알면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순서와 삽입, 그리고 빈칸 추론 마지막,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모품 문제 찍는 요령. 왜냐하면은 문제마다 그 영어 공부를 좀 해본 사람은 느꼈겠지만 1번이 절대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는 여러분이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1번이라는 답이 적어요. 적어. 그렇기 때문에 빈칸 추론 문제에서는 1번이 정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제나 제목이나 빈칸 추론이 1번이나 2번이 정답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각 문제별로 1번은 절대 정답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좀 찍는 요령, 총괄적으로 여러분이 시간이 충분하면 뭐 실력도 충분하고 시간도 충분하면 다 찍겠지만, 아니 다 풀겠지만 시간상 모자라고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맨 마지막에 이 문제는 요런 유형은 1번은 절대 정답이 아니다. 요런 유형은 1번이 주로 정답이다. 1번이나 2번이 주로 정답이다. 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모품 문제를 어떤 번을 찍을지 그거를 최종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